영어벤져스의 영화에 대해서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화에 언제 등장할진 잘 모르겠지만 코믹스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캐시랭이 스콘랭에게 영향을 받길 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가 떡밥을 뿌리고 있는 셈인데 캐시랭이 영어벤져스가 된다면 정말 멋질 거다. 영어벤져스의 등장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떡밥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한 거죠. 향후 마블 영화들에 대한 정보나 떡밥을 거의 내주지 않는 이런 케빈 파이기의 성향과는 다르게 영어벤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에 대해서 정보도 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죠. 게다가 호크아이 솔로 드라마는 호크아이의 후계자에 대한 내용인 게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벤져스가 등장할 확률은 더욱 커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어벤져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정확히 영어벤져스가 뭔지 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어벤져스에 대해서 오늘은 저 리뷰영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벤져스는 2005년 앨런 하인스버그 그리고 짐청이 제작한 코믹스입니다. 기존의 어벤져스가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 이슈에서 해체된 이후에 새롭게 결성된 청소년 히어로 그룹입니다. 이 영어벤져스는 어벤져스가 해체됐을 때를 대비한 프로젝트고요. 초창기 멤버는 아이언레드, 패트리어트, 아스가디언, 헐클링 이렇게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호크아이의 후계자 케이트 비숍, 앤트맨의 딸 캐시랭, 비전2 그리고 스피드가 합류하게 되고요. 2013년에는 어린 로키, 노바 그리고 미즈 아메리카까지 합류하면서 꽤 그룹이 커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블이 이미 이 중에서 여러 명의 영어벤져스를 MCU에 바로 출격할 수 있도록 설정을 닦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어벤져스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아이언레드입니다. 아이언레드는 이름으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누가 봐도 아이언맨을 계승한 히어로죠. 정복자 캉이라는 빌런으로 활동하는 31세기의 소년이 이런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21세기로 타임 트래블을 하고요. 21세기에서는 아이언레드라는 히어로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내셔니얼 리차드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영어벤져스 프로젝트를 결성한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이언맨 같은 수트를 입고 활동한 건 아니었는데요. 스타크 인더스트리 창고에 있던 비전의 정보를 본인의 수트에 그대로 다운받으면서 아이언맨과 같은 외형을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설정을 그대로 MCU에 차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죠? 꺼내야 되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자, 여기다가 MCU에서는 할리퀴너라는 아이언맨의 암묵적인 후계자도 존재합니다. Oh my god! What happened to him? Life. I built him. I take care of him. 자, 지금 굉장히 많은 팬들이 할리퀴너가 아이언레드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똘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Would have added in retro Retro-reflective to cam? make him stealth mode. That's actually a good idea. 토니의 장례식에도 왔던 걸로 봐서는 토니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MCU 세계관에서는 아이언맨 3가 개봉한 2013년 이후로 약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나이도 이제 꽤 먹을 만큼 먹었죠. 장례식장에서도 잘생긴 훈남이 되어 있었고요. 할리퀴너 역을 맡은 타이 심킨슨 본인도 아이언레드 역을 희망한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으니까요. 할리퀴너의 아이언레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대 아이언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토니의 딸 모건이 훗날 아이언하트가 되고 토니의 위치를 계승할 거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MCU 세계관은 현실하고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를 공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모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는 모건의 히어로 데뷔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2대 아이언맨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보시면요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어벤져스는 아스가디언 위컨입니다. 이 친구는 뭐 이름으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누가 봐도 토르의 후계자예요. 거의 이 정도면은 나는 토르의 후계자다 광고를 하고 다니는 셈인데 재밌는 사실은 토르하고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친구라는 겁니다. Who the hell are you guys? 아스가디언도 아니고요. 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번개를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토르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법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요, 위컨의 가족 관계인데요.
이 위커는 비전 그리고 스칼렛 위치의 아들입니다. 아, 로봇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건지 참. 뭐 어찌됐든 위커는 스칼렛 위치가 출산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고요. 코믹스 하우스 오브 M에서 스칼렛 위치가 현실 조작해가지고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스칼렛 위치의 아들인 만큼 마법 재능이 상당합니다. 코믹스 메인 세계관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뒤를 이어서 소서러 슈프림의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지구 13729에선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뒤를 이어서 소서러 슈프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이슈에서 위커는 실수로 불러낸 다른 차원의 기생충 마더를 죽이려고 데미어지라는 우주적 존재가 되기도 했죠. 해외에서는 위컨이 완다하고 비전의 아들이니까 완다 비전에서 위컨이 얼굴을 비출 것이다 라는 루머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는 완다 비전이 엔드게임 이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비전이 부활하는 것도 거의 확실시됐죠. 이 때문에 위컨이 MCU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믹스의 설정을 차용해서 완다 비전에서는 스칼렛 위치의 현실 조작 능력이 발현되거나 멀티버스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영 어벤져스는 헐크의 후계자 헐클링입니다. 헐클링 역시 외형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헐크의 후계자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놈인데 재밌는 건 얘도 헐크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친구 말고 원래 마벨이라고 불리던 크리족의 원조 캡틴 마블 마벨하고 스크럴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캐릭터인데요. 브루스 배너처럼 방사능 샤워하면서 근육질 몸매가 된 건 아니고요. 스크럴의 능력으로 그냥 모습이 변한 겁니다. 캡틴 마블에서는 크리 그리고 스크럴 간의 전쟁이 언급되면서 MCU에 어느 정도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I'm sending you with a message. Tell the Supreme Intelligence that I'm coming to end it. The war, the lies, all of it. 만약에 MCU에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캡틴 마블 2에서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 배경도 충분하니까 등장만 한다면은 헐크의 자리를 대체하고 헐클링을 위주로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가능해지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헐클링은 위컨하고 커플 관계이기 때문에 디즈니가 최근에 PC주의가 조금 강해짐에 따라서 이 둘이 커플로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MCU 최초의 게이 커플 히어로가 되겠죠. 현재 외신들은 MCU의 다음 헐크로 아마데우스 조 그리고 시헐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차세대 헐크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영 어벤져스는 일라이 브래들리, 일명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아이제이아 브래들리의 손자인데요. 코믹스에서 미국은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낸 슈퍼솔저 혈청을 약 300여 명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고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블랙 캡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아이제이아 브래들리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바로 이 블랙 캡틴 아메리카의 손자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패트리어트는 캡틴 아메리카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원래는 버키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초인적인 신체를 가진 캐릭터는 아니라서 금지된 약물을 몰래 맞으면서 히어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큰 부상을 입고 할아버지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MCU에서는 아직 블랙 캡틴 아메리카라는 설정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MCU의 모습을 보일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버키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흑인 히어로인 만큼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MCU에서는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식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패트리어트는 호크아이의 후계자 케이트 비숍하고 연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트 비숍입니다. 엔드게임 초반에 나왔던 활쏘기 장면. Hold on. Don't shoot. How you get there? 자, 이 장면이 호크아이 후계자 양성 장면이다 라는 얘기가 많죠. 오죽하면 사실 이 장면은 호크아이 드라마의 티저 장면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코믹스에서 케이트 비숍은 호크아이하고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호크아이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이긴 합니다. 마블 팬들은 호크아이의 딸 라일라 바튼이 케이트 비숍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호크아이의 솔로 드라마가 후계자 양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확정된 만큼
케이트 비숍 역할에 대한 가상 캐스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리아나 라미레즈인데요. 미국 파워레인저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캐시랭입니다. 캐시랭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코믹스상에서는 피임자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수트 없이도 자의적으로 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트맨과 와스프의 상위 호환이죠. 덕분에 영어벤져스에서는 스태처라는 히어로명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코믹스의 영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MCU에 출연한 캐릭터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스콧랭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케빈 파이기도 캐시랭이 영어벤져스가 될 가능성 이거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향후에 영어벤져스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캐릭터입니다. So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I'd be a great partner. Oh, Peanut, if I let you, I would be a terrible dad. I wanted to be his partner, but he said he wants you. 어쩌면 이런 장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You ready? I'm ready, Daddy. Because once we're inside, you show any hesitation or fear, we're done. I eat fear for breakfast. That is super cool. 앤트맨 3는 아직까지는 제작 계획이 없지만은 만약에 제작이 된다면은 와스프가 행크 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캐시랭도 스콧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담으로 캐시랭은 아이언레드하고 연인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언젠가는 할리퀴너 그리고 캐시랭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영어벤져스 멤버들은 세계를 구하려고 모인 건지 연애하려고 모인 건지 나도 저기 가입해야겠다. 히어로명은 아울맨. 근데 나이가 안 되나? 자, 다음은 비전2입니다. 코믹스에서 비전은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 이슈에서 슈얼크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면서 죽었는데요. 아이언레드가 본인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두뇌 패턴 슈트를 입력하고 가는 바람에 슈트가 본인의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됐는데 이거를 비전2라고 부릅니다. MCU의 비전도 타노스한테 스톤 뽑히면서 죽은 상태고, 완다비전에서는 비전이 부활하게 될 것도 거의 기정사실이긴 합니다만 비전이 향후에 영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스피드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름 진짜 대충 지었죠? 자, 근데 이게 퀵실버 짭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짭 맞습니다. 짭 맞고요. 스피드도 위컨하고 마찬가지로 스칼렛 위치의 현실 조작 능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컨은 스칼렛 위치의 능력을, 스피드는 퀵실버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스피드는 위컨하고 형제관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컨이 완다비전에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스피드 역시 위컨하고 함께 모습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다음 영어벤져스는 로키입니다. 정말 특이한 점은 로키는 2013년 이슈에서 영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아니, 로키는 어리지도 않고 어벤져는 더더욱 아닌데 왜 로키가 영어벤져스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로키가 지구하고 아스가르드의 전쟁을 유도했던 시즈, 이 시즈 이슈 당시에 사망했고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게 이 로키입니다. 인피니티 워의 로키도 사망했으니까 조건은 충분히 다 갖춰지긴 했죠. 영어벤져스에 로키를 합류시키려면은 MCU 메인 세계관에서 로키를 부활시키면서 톰 미들스턴이 아니라 다른 아역 배우를 써야 되는데 로키의 솔로 드라마가 계획되어 있기도 한데 MCU의 다른 배우까지 써가면서 굳이 로키를 되살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히어로는 아메리카 차베즈입니다. 미스 아메리카라는 히어로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코믹스 메인 세계관 지구 616이 아니라 위컨이 창조해낸 세상인 유토피안 패럴렐이라는 차원에서 넘어온 캐릭터입니다. 그녀가 6살쯤 됐을 때 유토피안 패럴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의 어머니의 희생으로 유토피안 패럴렐은 종말을 면하게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다른 멀티버스하고 완전히 분리될 상황에 처합니다. 차베즈는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서 멀티버스로 나오게 됐고 이후에 영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메리카 차베즈는 총이나 불에도 끄떡없는 내구도, 차원을 이동하는 능력, 물리법칙까지 무시하는 정말 무식한 괴력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덤으로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은 캡틴 아메리카급의 리더십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모로 영 어벤져스의 리더로 적합한 캐릭터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멀티버스를 다루는 게 확정된 것처럼 MCU가 계속해서 멀티버스 떡밥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등장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가능성이 높은 건 또 아니죠. 여담으로 미국의 배우 스테파니 비트리즈가 미스 아메리카 역을 연기하고 싶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배역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캡틴 아메리카의 엉덩이 역을 맡고 싶다라고 해서 뭐 엉덩이 역을 맡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That is America's ass. 자, 마지막은 노바입니다. 가오갤에 나왔던 것처럼 노바 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1대 캡틴 마블이 마벨로 불리는 것처럼 노바로 불립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바퀴벌레 DNA로 강화된 크리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신경, 힘, 속도, 내구력 전부 다 일반 크리 종족보다 월등한데요. 바퀴벌레 유전자가 섞여서 그런 건지 별 쓰레기 같은 물건을 다 먹어도 소화시키기도 하고요. 손톱으로 독을 쓰기도 하는 등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아메리칸 차베즈처럼 지구 616이 아니라 지구 200080 출신인데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크리의 외교선을 탔다가 지구 616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후에 인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 시크릿 인베이전 때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던 정말 복잡한 캐릭터인데요.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몸의 성장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영 어벤져스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런 바퀴벌레에서 차용한 듯한 캐릭터를 MCU에 가져오기는 약간 무리수겠죠? 자, 추가적으로 코믹스에서는 영 어벤져스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홈커밍에서 에런 데이비스가 등장하면서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했죠. Identified. Aaron Davis, age 33. He has a criminal record and an address here in Queens. 케빈 파이기는 직접 이 모랄레스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MCU판 영 어벤져스에는 마일즈 모랄레스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약간 있겠네요. 물론 소니랑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요. 4달러! 자, 이렇게 해서 코믹스 원작에서 영 어벤져스의 기원, 캐릭터들의 설정과 능력, MCU에서 등장할 가능성까지 그 떡밥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